안녕하세요. 저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수학 전임 강사 이수영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어제 시행된 2024년 2학년 1학기 신도고 중간고사 수원 과목 총평 그리고 주요 문항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오랜만에 섰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시험 기간 중이죠. 그래서 어제 신도고 친구들 수학 1 과목 시험 봤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전날 직보부터 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또 아직 시험 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준비 잘 해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일단 본 시험에 대해서 짤막하게 총평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막 적당한 정도, 적당하게 출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쉬웠던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려웠다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무난했던 정도, 그런 난이도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변형한 문제들이 이제 좀 쉬운 문제거나 좀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좀 많이 출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좀 이제 교과서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그리고 뭐 18번 그 다음에 뭐 20번 그다음에 서술형 1번 뭐 이런 문제들이 좀 특히 변별력 있는 문항들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오늘 18번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 20번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틀린 서답형 1번, 서술형 1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18번 문제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앞에다 써놨는데, 자, K와 S는 1이 아닌 양의 실수이다. 뭐 일단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고 S의 최소값을 N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로그 2의 M, 원래는 이렇게 읽는 거 아닌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읽을게요. 3분의 1 로그 2의 M 빼기 로그 2의 N의 값을 물어본다. 자, 그럼 다음 조건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줬습니다. 가조건, 자, fx는 k의 x제곱과 gx는 s의 x제곱은 지수함수다. 이거 지수함수 맞죠? 문제에서 k와 s가 1이 아닌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수함수의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 조건 중에 하나죠. 로그 2의 k와 로그 4의 s는 자연수다. 아, 자연수 조건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나조건을 조금 좀 풀어서 써보면 나조건을, 자, 그러면 로그 2의 k가 자연수니까 우리 k라는 친구를 2의 자연수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 문자를 하나 제가 쓸게요. 그래서 자연수 p에 대해서 k는 2의 p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s라는 친구도 요게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s는 4의 자연수 제곱. 그럼 이제 다른 문자를 하나 또 쓸게요. 그래서 4의 q제곱이다. 근데 이제 4는 2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 2의 2q제곱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p랑 q는 무슨 수다? 자연수다.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는 거고, pq는 이제 자연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조건은, 자, 위에다 이렇게 갖다 쓸게. 다. F7이니까, 자, 여기 x에다가 7을 대입한 거죠. 따라서, k의 7제곱 곱하기, 자, 그 다음에 g1이니까, 그냥 여기다 1제곱 오는 거 그냥 s죠. s. 자, 근데, 저는 방금 k랑 s를 밑을 이루하는 지수식의 표현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자, 다시 바꿔서 써볼게요. k의 7제곱이니까 7제곱 해주면 2의 7p제곱이고요. 곱하기 s는 그냥 요거 그대로 쓰면 되지. 2의 2q제곱. 따라서 요 식을 정리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는 더하시면 되는 거고 7p 플러스 2q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얘가 뭐라고? 2의 1001제곱이다. 2의 1001제곱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의 형태죠. 밑이 2로 동일하기 때문에 요 지수와 요 지수는 어떻다? 똑같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식이 나오는데 7P 플러스 2Q는 1001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근데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 이런 걸 못 푸는데 대신에 지금 P랑 Q는 무슨 수다? 자연수다. 부정방정식의 형태니까 우리가 순서쌍을 만들어서 답을 낼 수 있는 형태고, 자, 근데 문제에서는 K의 최대값, 그 다음에 S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K의 최대값과 S의 최소값이에요. 자, 그러면 K라는 친구는 2의 P제곱이니까 이 친구가 최대가 되려면 지금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의 형태죠. 따라서 P 값도 최대가 돼야 되는 거고, 아하, 따라서 나는 이 P도 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S는 가장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가장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 2Q의 값도 가장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최소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정방정식의 형태에서 PQ는 자연수의 형태인데 P는 내가 가장 크게 만들 거고 Q는 가장 작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놈을 가장 크게 만들 거니까 1001을 7로 나눴을 때의 몫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고, 자, 사실 이거 금방 되는데 7의 배수죠, 이거. 7일은 7. 7, 4, 28. 그 다음에 21 해서 딱 나눠 떨어지죠. 따라서 자, 이제 P와 Q의 순서쌍을 만들어 볼 건데 P 값이 딱 143이면 Q 값은 딱 0이 되면서 얘가 이미 1001이 됐으니까 이런 순서쌍이 나오는데 PQ는 자연수기 때문에 이런 애는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엔 P 값을 하나만 줄여보면 142일 때 그때는 얘 값이 7이 돼야 되니까 Q 값은 2분의 7인데 마찬가지 2분의 7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P 값이 141이 되면 이제 2Q의 값이 14가 돼야 되니까 Q 값은 7이 되면서 아하,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만족하면서 이렇게 P의 최대값과 Q의 최소값이 나오죠. 따라서 P의 최대값은 141이고요. Q의 최소값은 7이 된다. 자, 이렇게 쓸게요. 최대의 P값과 최소의 Q값.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결론이 K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은 자, P값이 141이죠. 따라서 M값은 K의 최대값, 즉 2의 141제곱이다. 2의 P제곱인데 P의 최대값이 141이니까. 마찬가지로 자, S의 최소값이니까 요놈의 최소값인데 지금 Q값이 7이죠. 따라서 N값은 2의 Q값이 7이니까 14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M값과 N값이 나왔고 마지막에 답만 내면 되지. 자, 요거를 그대로 끄집어서 갖고 갈게요. M값은 지금 몇이다? 2의 141제곱. N값은 몇이다? 2의 14제곱. 자, 그럼 이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죠. 3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M은 M이 요거 놈이니까 그냥 3분의 1 곱하기 141이고요. 마이너스 로그 2의 N은 N에다 요거 집어넣으시면 그냥 바로 14로 빠져나오죠. 따라서 최종 계산을 하시면 얘 값은 47이네요. 47에서 14를 뺀 33이다.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자, 지수랑 로그랑 자, 전체적으로 뭐 이제 지수 방정식의 기본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도 살짝 녹아 들어가 있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문자들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시험 현장에서 좀 막 더 당황하고 더 어려워 보여서 좀 끝까지 답을 내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문제로 보이는데 아마 객관식에서 이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물론 찍어서 맞았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제대로 풀어낸 친구들이 제일 적었을 걸로 좀 예상되는 문제고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자, 제1사분면에 각 세타의 동경 OP가 자, 1이 나왔네요. 1, x-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 제곱을 지나면서 생긴
두 호의 길이의 비가 3대 5일 때 탄젠트 세타 값을 물어본다. 자, 이거 지금 글씨만 이렇게 이제 한글로만 보면 뭔 소린지 좀 상황이 파악이 물론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런 문제 일단 좀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는 거고, 자, 상황을 먼저 볼 건데 1사분면의 각이에요. 1사분면의 각 세타다. 1사분면. 자, 그러면 이제 좌표평면을 그려볼 거고, 자, 여기 원점 Y축, X축. 자, 1사분면의 각 세타라고 했으니까 요런 각을 얘기하는 거죠. 요런 각이 이제 세타다. 자, 그랬을 때 요 반직선 동경 OP라고 할게요. 동경 OP가 있는데 그랬을 때 자, x-a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을 지나면서,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중심이 어떻게 된다? 이 친구는 중심이 a, 0이다. 자, 중심이 이제 x축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사실 이제 이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a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원이 지금 a, 0, a가 양수면은 여기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0이 중심이면 여기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a든 마이너스 a든 y축에 접하는 상태죠, 원이. 근데 어떤 반직선이 원이랑 지나면서 호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지금 여기가 원점인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원은 1사분면, 그 다음에 4사분면에 걸쳐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원은 기본적으로 Y축 오른쪽에 생겨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고, 이때의 중심의 좌표 A, 0이고요. 그때 반지름도 자동으로 이제 A가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도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Y축에 이렇게 딱 접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는 호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지금 이 동경과 그 다음에 이 원. 그래서 지나면서 호가, 첫 번째 호는 이렇게 생긴 요런 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는 자, 요렇게 생긴 호가 생기는데, 문제에서는 이 호의 길이의 비가 3대 5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호의 길이의 비는, 그지? 부채꼴에, 자,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부채꼴 결국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각각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제가 편의상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아래 요렇게 생긴 부채꼴의 중심각을 편의상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호의 길이의 비는 중심각의 크기에 b랑 같으니까, 자, 알파 대 베타는 3대 5다. 3대 5다.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근데 360도죠. 2파이라고 놓고 해도 되고, 자, 그냥 360도라고 놓고 할게. 따라서 알파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3대 5니까 더한 8분의 요놈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걸 계산하시면, 자, 8로 나누면 45도인데 곱하기 3이니까 135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알파의 크기가 135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X축이죠. 자, 여기가 원의 중심인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세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중심각의 크기가 135도라고 방금 구한 거고, 문제에서는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수선을 내릴 거고요. X축에 수선을 내려서 직각. 그럼 결국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고, 반지름은 지금 A였죠. 요 길이 A니까 반지름은 지금 A다. 그럼 당연히 여기의 길이도 A가 되는 거고요. 여기의 길이도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135도니까 여긴 몇 도입니까? 45도가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45도고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따라서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의 삼각비를 이루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럼 따라서 여기의 길이는 요 놈을 루트 2로 나눈 루트 2분의 a니까 2분의 루트 2a로 표현되고요.
그럼 마찬가지 이 길이도 동일하니까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죠. 따라서 여기도 2분의 루트 2a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결국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바로 쓸게요. 탄젠트 세타는 자 얘랑 얘랑 더한 자 그럼 바로 통분할게. 2분의 2 플러스 루트 2a 분의 자 요 길이 2분의 루트 2a다. 2분의 루트 2a다. 자 그래서 번분수 처리하시면 되죠. 자 날릴 애들 날립시다. a 나누고요. 또 이렇게 나눠서 따라서 계산만 하면 되죠. 2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2고요. 따라서 이제 유리화 시키시면 되죠. 여기 분자 분모에 켤레를 곱해서 너도 켤레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합차니까 4 빼기 2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2다. 자, 또 2로 약분이 되죠. 따라서 최종 답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함수 문제인데 문제에서 이제 원이라는 이제 도형과의 활용해서 나온 문제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고1 때 원과 관련된 문제, 원의 방정식에서 좀 어려워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서는 막 처음부터 쫄고 들어갔으면은 막 좀 당황해서 해결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상황을 파악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도형 관련된 문제 나오면은 그림을 그려봐서 상황을 이해하는 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서술형 1번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가 2개가 나왔는데, 풀어온 친구들 보니까 서술형 1번 문제를 좀 훨씬 애먹은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mn에 대해서 n-m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무슨 조건인가 봤더니, 알파, 베타는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두 양의 실근이다. 아하, 양의 실근이네요. 그냥 근도 아니고 실근인데 그냥 실근도 아니고 양의 실근이네요. 자, 그 다음 나 조건은 자 로그 5의 진수가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우변은 로그 5의 알파 플러스 로그 5의 베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알파 베타가 방정식의 양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가 되면서 자동으로 이 로그의 진수 조건도 만족시키고 있죠, 지금. 로그가 나왔으니까 진수 조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양수 값이니까 당연히 진수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수 조건은 자동으로 OK 만족시키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로그의 기본 형식을 이용해서 좀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나 식은 자 로그 5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는 곱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1은 미치를 5로 하는 로그로 바꾸면 로그 5의 5죠. 따라서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나누시면 되죠. 진수끼리 나누시면 되죠. 따라서 기본적인 또 로그 방정식의 형태가 나왔고 미치 동일하니까 진수끼리 동일하다. 자, 따라서 무슨 식이 나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분의 알파 베타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을 좀 쳐다볼 건데 2차 방정식의 두 양의 실근, 어떤 2차 방정식이 두 양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 이거 수상 내용입니다. 자, 두 근각의 관계 먼저 써볼까? 자, 일단 그냥 조건부터 써볼게요.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값 두 개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양수 두 개를 곱했으니까 양수일 거고,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판별식의 부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편의상 라지 D라고 했을 때 판별식의 부호는 0 이상이다. 여기 등호 붙는 거죠. 왜? 서로 다른 이란 표현 없으니까.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동시에 만족 중이라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라고 했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m인데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 m은 음수다라는 범위가 조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또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너분의 너 따라서 n인데 양수여야 되죠. 따라서 n은 양수다. 이런 조건도 나오고요. 판별식도 써봅시다. 판별식 D는 너의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4n 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자 문자가 두 개죠. 근데 우리가 아까 로그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정리해 놓은 요식을 좀 쳐다볼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m이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또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n이었으니까 이런 식이 나오네. 마이너스 m은 5분의 n이다 라는 식이 나오면서 양변에 5를 곱하시면 n은 마이너스 5m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죠. 그러면 자 내가 여기 있는 n에다가 마이너스 5m을 이제 집어넣으면 요식은 이제 m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바뀌겠네요. 플러스 20m 그리고 판별식의 부호는 0보다 이상이어야 된다. 따라서 요 m에 대한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자 그냥 바로 풀게요. m은 0보다 아니죠. 마이너스 20보다 이하 또는 0보다는 이상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2차 부등식을 풀면 자 근데 우리 방금 m의 범위를 아까 위에서 구해놨으니까 m은 음수값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0 이상의 범위는 나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최종 m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20 이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n-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n-m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n이 마이너스 5m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m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m이 되는 거고 결국은 요 마이너스 6m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m의 범위도 아까 구해놨죠. 따라서 m이 마이너스 20 이하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6m은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120 이상이라는 값이 되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n-m 값의 최소값은 12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수상에서의 2차 방정식이 두 양의 실근을 가지는 상황과 로그의 이제 기본 성질을 합쳐놓은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상에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좀 튀어나오는 게 오히려 작년에는 되게 익숙했을 텐데 이제 고2가 되면서 오히려 수상의 내용들이 조금 기억에서 휘발이 되면서 좀 놓쳐서 아마 틀린 친구들이 끝까지 답을 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을 걸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항상 2차 방정식 관련된 내용은 뭐 고2뿐만이 아니라 그냥 고3에서도 계속 나오는 소재니까 다시 한번 좀 까먹었었으면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주요 문항들을 좀 풀어보았고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막 엄청나게 어렵다거나 그런 문제는 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좀 이렇게 후반부에 좀 나오면서 물론 중간에도 좀 한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 관리도 좀 현명하게 하셨어야 되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도 두 문제 있으니까 답을 좀 끝까지 깔끔하게 뭐 과정까지도 깔끔하게 쓰는 그런 친구들이 좀 서술형에서도 점수를 잘 받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험 중일 텐데 또 수원 아직 시험 안 본 친구들은 잘 또 준비해서 당연히 수학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고 신도고 친구들 수원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남은 시험 아직 시험 기간 중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 종치는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간고사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봐